horrible thing that took place. A horrible, horrible thing. Don't say that, you stupid son of a... 어머. Do you think there is any Democrat who defeats Donald Trump other than you? Probably 50 of them. You do believe that there are? I'm not the only one to read it, but I will defeat them. But Joe Biden is not the defender of American democracy. Joe Biden is the destroyer of American democracy. I made clear that we know in our bones our democracy remains at risk. 어떤 영화보다도 이게 진짜 4년 만에 지금 리턴 매치잖아요. 네. 4년 전보다 선거 지금 이 구도가 훨씬 더 열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더 치열하고. 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뭐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여기 미국 시민 계시는데. 그래요? 네. 아 우리 그 여러분 분위기, 여러분 친구들 생각부터 분위기. 일단 여론조사 지금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조금만 훨씬 앞서하고 있는 상황인데 1월 현재. 사실이에요. 네, 1월. 지금 바이든 너무 이렇게 인기 없으니까 오히려 트럼프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바이든 많이 이기고 있어요. 그렇구나. 유민상 씨는 예. 트럼프가 돼야 조금 더 좋지 않습니까? 즉 트럼프가 되면은 제가 그 모사하는 걸로 조금 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죠. 안 그래도 코미디언들이 트럼프를 많이 좋아합니다. 네, 이 돈벌이 많이 되니까 그 연예계나 헐리우드계 트럼프 패러디 이 소재로 맞네. 뭐 이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 많이 돼요. 그리고 사실 뭐 바이든 대 트럼프 물론 뭐 정치적으로도 영향이 크지만 저희한테는 역시 바로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이 경제하고도 주가지수하고도 심지어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쌤께서는 좀 어디가 유리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나오면서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건 절대 얘기 안 한다. 그렇죠. 네, 절대 얘기 안 한다. 네. 근데 사실 11월 5일이 대선일이잖아요. 시간이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갈 길이 멀고 그리고 선거는 누가 뭐래도 뚜껑을 열어봐야지 합니다. 어쨌든 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이기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럴걸요 아마 선생님. 예. 네. 근데 아니요.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에요? 네, 미국 선거에서는 와. 많은 득표를 했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에요. 맞다. 네, 미국만의 아주 특이한 선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느냐, 그걸 잘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겠죠. 아니 뭐 어떻게 다르길래? 자, 크리스 씨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하고요. 미국가만 얘기해줘요. 아이고 제가 묵비권 사용해도 될까요? 제가 이 질문 자체가 너무 난감한 질문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이수지랑 차이가 없네. 우리 3시간도 모자라요. 그거 너무 참. 복잡한 걸. 미국 사람도 몰라요, 그걸.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힐러리하고 아마 싸웠죠?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싸울 때 분명히 힐러리 씨가 표를 더 많이 받았는데 졌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화제여서 저도 막 그걸 얘기하고 그랬는데 미국에는 그 선거인단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수를 득표를 해도 지더라고요. 우리 슈카 씨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직접 선거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간접 선거로 치릅니다. 그러니까 2016년 대선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2016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 차이는 286만 8,686표예요. 와, 8686. 네, 거의 300만 표거든요. 그런데 선거인단으로 간접 선거를 한다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힐러리와 트럼프가 가져간 선거인단 숫자는 정확히 얼마인가? 압도적이네. 오,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나는데요? 227대 304. 어떻게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저러면 힐러리는 정말 심장에 병 나요. 병 납니다. 내가 분명히 후보 이겼는데. 입장에서. 오늘 제가 그러면은 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어려워. 자, 일단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후보가 돼야 되죠. 네. 정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경선을 통해서
그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들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 경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내일 1월 15일에는 공화당의 아이오와 코커스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1월 23일에는 민주당의 뉴 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시작을 합니다. 프라이머리는 그냥 선거예요. 그냥 가서 투표하는 거예요. 나는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 중에 이 사람이 제일 좋아요 하고 투표를 하고 오는 거고, 커커스는 원래 회합하다 이런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체육관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 모여갖고 사람들이 나는 A 후보가 좋습니다. 왜냐? 막 얘기하면 저쪽에 나는 B 후보가 좋습니다 하고 설전도 벌이고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간단하게 표 하나 딱 넣는 것과 달리 몇 시간씩 하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민주당도 아이오와 커커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시작을 하는 걸로 바꿨는데 이제 많은 정말 전 세계의 언론이 일단 아이오와 코커스에 집중이 되겠죠. 스타트를 끊는 거니까. 그렇죠. 기선을 잡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그 전까지는 약간 뭐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웠던 후보가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쭉쭉쭉 정당 후보가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있었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아이오와에서 승기를 잡은 민주당의 오바마 상원 의원은 뉴햄프셔까지 2연승으로 흑인 대통령의 꿈을 가시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2004년에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고 이제 겨우 4년 본에 아주 초짜 정치인이었죠. 근데 그때 대세다 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대세다. 힐러리. 아, 힐러리다. 몇 년도? 맞아요. 힐러리? 맞아요. 힐러리. 네,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세였어요. 처음에 아이오와 코커스가 그래서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에 38%로 1위를 한 거예요. 전혀 예상이 안 됐던 거. 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2위도 아니고 3위를 해요. 네.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장관에서 막 그냥 뭐 경쟁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때 한번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이기면서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은 가능성을 인정받고 쭉 올라갔죠. 근데 사실은 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뭐 1위를 한다고 해도 많은 경우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뭐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지난 2020년에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4등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민주당 후보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하다 하고 이번에 봐야 되는 게 3월 5일에 있을 슈퍼 화요일, 슈퍼 투스데이입니다. 15개 주의 경선이 그날 동시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3월 5일 슈퍼 투스데이가 지나면 대충 윤곽이 나올 거고 또 그 후에 이제 3월엔 경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말쯤 되면 양당의 후보가 누구일지 정도는 우리가 알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선거의 2024년은 그냥 선거의 해네요. 아, 작년부터 계속 시기로 왔잖아요. 아우, 정신없겠어. 정신없어요. 크리스, 나한테만 슬쩍 얘기 좀 해봐. 무슨 얘기? 누구 찍냐고. 형, 그 민감한 얘기 저한테 물어보니까. 얘기해봐. 아이고. 뭐라 그랬어요? 부재자 투표 꼭 해야 되거든요. 아유, 네. 저는 투표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미국인들의 권리니까 네. 제가 그 권리 행사하고요. 바이든 찍을까 트럼프 찍을까 네. 고민했는데 두 분이 지금 너무 안 좋아, 식상해요. 그래서 저는 제3자로 뉴페이스 나오지 않을까 제가 희망 보이고 있고요. 네가 나가봐. 제가요? 지금 갑자기 아니 제3의 인물 진짜 좀 궁금해요. 누가 좀 가능성 있는 사람 없나요? 뭐랄까 제3의 후보들이 있기는 합니다. 궁금하다. 네,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우와. 와, 케네디 방금 얘기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유명한 이름이죠. 자,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일단? 저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저기는 워낙 명가 아닙니까? 또 인물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로 가겠습니다.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뭔가 그런 후광을 받아가지고 인기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자 또 법무부 장관이었죠. 로버트 프랜시스 케네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JFK의 조카라고 할 수가 있겠죠. JFK 삼촌이고. 뭐 사실은 JFK도 그렇고 RFK도 그렇고 모두 피살당했잖아요. 암살당해서 비명 행사를 한 정말 비극적인 가족인데 케네디 가문은 뭐 다 알아주는 정치 명가고 또 민주당의 아이콘 같은 이제 그런 가문이죠. 한때는 굉장히 시리에 빠져서 뭐 아버지도 그렇게 가시고 큰아버지도 그렇게 가시고 그래서 뭐 마약에 좀 빠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뭐 갱생을 해서 뭐 재활도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본인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지금 돌아가는 민주당의 모습도 그렇고 공화당의 모습도 그렇고 이건 아니지 싶다. 그래서 본인이 나와야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거나 다 돼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자기는 젊다, 뭐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상탈을 하고 상의 다리. 그리고 막 푸시업을 하는. 한 50대 정도 되나요, 나이가? 그분이요. 사실 본인도 나이가 그렇게 젊진 않아요. 네, 69입니다. 에이, 69이요? 내일 모레 칠순인데 원래는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 나올까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10월에 민주당을 탈당을 합니다.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출마 선언하고서 6시간 만에 무려 150억 원을 선거 자금으로 모금을 했어요. 어떤 민심들 기대감이 좀 있긴 하네요. 그렇죠.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뭐 우리가 느끼는 건 다 비슷한 거잖아요. 바이든, 트럼프 또 봐야 되나 했는데 갑자기 딱 다른 인물이 그것도 케네디라는 성을 달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RFK 주니어한테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과연 이 RFK 주니어가 나왔을 때 누구의 표를 갉아먹을 것인가 라는 거죠. 현재는 무소속으로. 현재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케네디는 민주당인데 그러면 민주당 표를 갉아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그렇죠. 얼마 전에 그래서 RFK 주니어,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가상 3자 대결을 해봤더니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거의 오차범위 내일 것 같아요. 21% 상당한 거거든요. 엄청 높네요. 네. 이렇게 3자 대결을 했을 때는 21%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물론 뭐 트럼프, 바이든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지만은 꽤 무게감이 있는. 네. 그러면 과연 누구의 표를 갉아먹을 것인가 이걸 봤더니 그거는 사실 좀 갈라지긴 해요. 바이든 쪽에서 이제 민주당 출신이니까 바이든 표를 좀 갉아먹겠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이 스탠스가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해요. 네, 민주당 출신인데 예를 들면 백신 있죠? 코로나 백신. 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동들한테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저쪽에서 얘기하던 거죠. 그죠? 민주당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빨리 발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계에서는 완전히 친이스라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으면 어디 민주당이 공화당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판세가 모르겠네 이거. 예전 우리 선거랑도 비슷해요. 이것도 그렇고. 맞아요. 얼마나 이게 파급력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나오는 정책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엄청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낯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보이고 있는 니키 헬리라는 분도 무소속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당에 있는 건가요? 니키 헬리는 공화당 소속이에요. 그래서 공화당 경선을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인기가 요새 미미했는데 올라오고 있어요. 점점. 사실은 이제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니키 헬리가 올라가고 있죠. 니키 헬리는 현재 51세고요. 그리고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원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를 했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 UN 미국 대사를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썩 합이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마가라고 하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지지자들이 다 차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원래 이제 전통 공화당 지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 있게 대대로 아주 부자였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저렇게 막 막말하고 막 욕하고 유세해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큰 손들, 그러니까 선거 때 오면 막 정치 자금 탁탁 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크 가문이라고 있습니다. 주식 사고 싶은데 비상장돼 있는 그 마트 같은 거. 상장 안 해요. 그 코크 가문에서 이 니키 헤일리를 지지한다라고 지지 성명을 했어요. 그 외 뭐 월스트리트라든지 우리가 소위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굉장히 부유한 공화당 이런 쪽에서. 네, 그쪽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뭐랄까 합리적 보수를 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항하는 그런 이제 아이콘으로 요새 좀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조금 견제를 하는 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일단. 그리고 뭐 여론조사 보니까 니키 헬리가 공화당 후보가 돼도 바이든 이긴다라는 조사가 나오니까 신경 쓰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또 특징은 누가 올라온다 싶으면은 가차없이 먼저 밟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세대가리라고도 하고 진짜로 골드 브레인이라고 세대가리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The Iowa State poll came out recently, just now, I think. Trump is 54%, DeSanctimonious is 18% and falling, and Bird Brain is 12%. Bird brain. Nikki Bird brain.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먼저 1위를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은데 다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바람을 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바람이 어디까지 니키 헤일리를 데리고 갈지는 모르는 일이죠. 개빈 뉴섬은 누군가요? 자, 우리 크리스는 알 거예요. 알죠. 제가 쭉 살아왔던 캘리포니아 주지사고요. 전 샌프란시스코 우리 집 바로 위에 샌프란시스코 전 시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익숙한 얼굴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서 보이는 게 시진핑 지금 국가주석과 만났잖아요. 어쨌든 체급이 꽤 정치적으로 큰 인물인가 봐요. 나는 크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네, 사실은 민주당 소속이고요. 그래서 거의 현직 대통령이 후보로 나오겠다 하면은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수순인데 나이도 좀 있으시고 또 중간에 마음이 변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민주당에 그럼 어떤 카드가 있을까 했을 때 그래도 조금 떠오르는 사람이 개빈 뉴섬 현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그래도 여기 이 미국 사람들 생각하기에 무조건 바이든 지지하고 본인이도 바이든 지지합니다. 저는 대선 욕심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여러 매체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미국 사람들 생각. 안 나올 것 같다고 말씀. 대선으로는. 대선으로? 나중에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다음을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다음에 나갈 수도 있죠. 자, 우리가 투표를 할 때 가장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슈가 뭘까요? 경제. 경제. 좀 뻔해요. 정책. 요즘에는 대외 관계. 정책이 뭔지 뭐 이런 거겠죠. 경제 정책. 아주 바람직한 시민이세요. 인물. 사실 요즘 정책을 봐야지. 인물?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는 사실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니즘, 경제예요. 주머니 사정이 무조건 경제예요. 필요한 거에 관심 갖네. 그래서 이렇게 이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하나씩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는 경제와 전쟁입니다. Created more jobs in 2 years than any president has done in 4-year term. 치솟는 물가, 강력 범죄들은 공화당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We have to stop now the increasing homicide and violence rates, not just in Philadelphia, but across the Commonwealth. And they're going to take people out, and they'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ir countries. 이유는 포용에 방점을 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We are at the edge of the precipice. We need serious partnership and realistic solutions. 저 중에 하나만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경제, 전쟁, 너무 큰 문제들이어서. 이민, 교육. 다양한 이슈인데 내선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뻔합니다. 다 경제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경제. 네, 되게 유명한 슬로건이 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s the economy stupid?
뒤에서 나는군요. 네, 이 이제 슬로건이 1992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선거 캠프 의원이었었던 제임스 카빌이라고 있어요. 그 제임스 카빌이 했던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뭐 걸프전에서 승리를 했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경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슬로건이 선거의 판도를 바꿔놓고 클린턴을 당선시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정말 유명한 슬로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는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죠. 보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2017년부터 18년, 19년까지 경제가 안정적이에요. 20년 들어서 확 마이너스로 꺾이죠.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코로나.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생산이 멈추고 그리고 막 돈 풀고 하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사실은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는 코로나로 인한 어떤 피해를 어떻게든 만회를 하려고 바이드노믹스라는 이제 슬로건을 걸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사실은 그게 확 체감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훨씬 좋고 물가도 우리나라가 낮은데 막상 미국 사람들은 경기가 좋다고 안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벌어들인 돈도 좀 올라주면, 그러니까 임금도 같이 올라주면 사실은 버틸만 한데 그렇다면은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은 트럼프 때와 바이든 때가 어떻게 다른지 좀 보시면요.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 때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편이고 지금 2020년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확 올랐죠. 이건 아마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물가 상승률을 임금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직장인 입장에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너무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자꾸만 돈이 뭔가 더 가난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나 봐요. 맞아요. 내 피부에 닿는 경기가 좋지 못하다, 경제 상황 안 좋다고 느끼면 이건 사실 지금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이 경제를 그럼 어떻게 안정화를 시키고 사람들이 아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다시금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고민거리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조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만큼 중요한 이슈,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강경했죠. 다들 아시다시피 불법 이민자 막기 위해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운다라는 게 있었고요. We're going to build the wall. Okay, believe me. We're going to build the wall.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좀 관용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불법 이민자 수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0년에 불법 이민자들이 굉장히 미국으로 많이 건너왔어요. 그게 어디서 왔냐? 베네수엘라. 그리고 IT. 여기서 죽느니 가다 죽더라도 한번 가보자 하고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2020년에 특히나 코로나 입고하다 보니까 막 건너간 거죠.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을 맞닥뜨려야 되는 곳은 남쪽에 있는 주들이죠. 그렇잖아요. 뭐 텍사스라든지 애리조나. 이런 그런 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북부에 있는 주들, 불법 이민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네. 너희들이 데려가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버스로 보낸 게 그래서 보낸 거예요? 맞아요. 돌아가라. 네. 와, 말도 안 되죠. 흰색 버스 한 대가 미국 수도 워싱턴 DC 북서쪽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 앞에 정차합니다.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 명령에 따라 허가 없이 입국한 이민자들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사실 불법 이민자 하면 불법 이민자들 와서 우리 일자리 뺏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문제가 예산을 또 책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현재 미국 내 전체적인 여론은 이민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편인가요? 네, 지금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미국 내에서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고르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조건 경제, 약 21% 응답자들이 경제라고 골랐고 두 번째가 이민자 문제였어요. 13%. 높네요. 네, 경제 굉장히 영향이 높죠. 미치니까.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늘어난 수치로 사람들이 이민자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개인의 자유 이런 게 잘 보장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아까 보니까 낙태 이게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뭐랄까 복잡한 이슈예요, 사실은. 네. 엄청. 그리고 이 낙태 관련된 이슈가 지난 중간 선거였죠. 네, 2022년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케이트 컥스라고 지난 이제 8월에 임신을 했어요. 이 여성이 살고 있는 곳이 텍사스예요. 낙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산모의 목숨이 위험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성폭행이라든지 근친상간을 위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사실을 임신 6주 이전에 경찰한테 리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허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금지를 한 거는 다름이 없죠. 이 케이트 컥스 씨가 나 그래도 좀 중성수술을 하게 해달라라고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냐? 텍사스를 떠나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다른 주로 간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미국에는 정말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로 대 웨이드라고 해서 1973년에 있었던 판례예요. 첫 3개월 동안은 낙태를 허용을 하고 그 다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조건부로 허용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법원이 왜 그런 법을 정하냐라면서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면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2022년 여름에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주별로. 각 주에 가서 주의회가 결정을 하라. 그래서 주마다 달라요, 이 법이. 사실 뭐 진보냐 보수냐,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 이걸 떠나서 낙태권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는 이슈로 작용을 한 거예요. 중간선거 때 한번 확 터졌는데 대선 때도 터져줄까? 그거는 사실은 두고 봐야 되죠. 사실 선거에서 누가 이기냐 지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표율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선거하는 날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뭐야. 늘 첫 번째 월요일이 지난 다음에 오는 화요일이 선거 날이거든요. 직장 가는 날. 한국은 이제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유권자로 등록이 되죠. 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없어요. 주민등록제가 없어요, 일단. 예, 없어요. 소셜시큐리티 카드 있는데 그 쓸 일이 없어요. 어차피 다 외웠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쓰면 돼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 크리스 미국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권 있잖아요, 여권. 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거 어디 글씨야? 저기 LA 글씨예요. LA 글씨. LA 글씨.
그러니까 미국의 유권자들은 내가 투표를 하겠다 하면은 본인을 유권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직접. 손이 많이 가니까 귀찮아하는 분들, 특히 저같이 타행살이 하는 분들 대부분은 안 해요. 그렇지. 그렇죠. 그냥 품을 팔고 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는 게 진짜 중요한 선거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언뜻 그냥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월요일 지지자 이런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의 그 인기도 엄청 많고 투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트럼프는 인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역시 이게 제스처가 좋아서. 트럼프는 정치인 아니에요. 예능하던 연예인이에요. 거의요. 미국 사람들 인식하기에 기존 정치 틀을 완전 벗어나서 뭔 소리 해도 그냥 예상할 만하다. 오히려 예측할 수 있는 소리 하면 그거는 이상하다. 예측 불가해야 그 트럼프다. 그래서 지지자들 딱 듣기 좋은 소리. 심지어 그분들 말 못하는데 속으로 생각하는데 말 못하니까 대신해 주니까 야 그렇게 막말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He speaks our language. 근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 되게 강한 지도자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건가요?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요새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C주의와 반 PC주의입니다.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 네, 맞아요. PC주의,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만 해야 된다. 남한테 상처 주는 말, 그런 말 자제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생각. 예전에 그 기억들 하시겠지만 조지 플로이드 사건. 네. 경찰에 의해서 이제 목이 졸려서 이제 죽은 흑인 사건이 있었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하면서 굉장히 큰 BLM 운동이 막 미국에서 그냥 불처럼 일어났었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확산이 되면서 거기 또 반대하는 반 PC주의도 함께 막 불거지게 됐단 말이에요. 차별을 한다는 건 아닌데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불만들을 터뜨려 놓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사실은 디즈니의 실사 영화 인어공주가 있죠. 아리엘이라는 그 역할로 흑인 여배우 할리 베일리가 나왔었죠. 뭐 새로운 인어공주의 모습이다,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빌보드 차트를 보시면 사상 처음으로 컨트리 뮤직이 상위 1, 2, 3위에 랭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와, 이게 지난해네요. 다 컨트리 음악이에요. 근데 이제 저기 1위를 한 Try That in a Small Town이라는 노래. 뭐 해석을 하자면은 뭐 그거 한번 조금만 말해서 한번 해보시지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은 조금 묘합니다. Sucker punch somebody on a sidewalk, carjacking old lady at a red light, pull a gun on the owner of a liquor store. You think it's cool, act a fool if you like. Try that in a small town. 한마디로 PC주의를 내세워서 뭐 자유를 부르짖는 저 대도시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한번 우리 작은 마을에 와서 똑같은 짓 해봐라. 혼내줄 테다. 뭐 이런 얘기죠. 컨트리 음악은 대체로 이제 백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힙합이 하나 있죠. 이거는 흑인들이 하는 장르인데 힙합 노래들의 가사들 보면은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Come on, come on. Cops give a damn about a Negro. Pull a trigger, kill him, he's a hero. Get it to the kids who the hell cares. One less hungry mouth on the welfare. I want to be, only way I've been practicing my whole life to live my life is to be responsible for what I do. 근데 여기서는 경찰을 못 살게 구는
그 누구들을 비판을 하면서 우리 동네 와서 한번 해봐, 가만 안 둬.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니까 상당히 상징적인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촉발시킨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16년 대선에서부터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PC주의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런 반 PC주의의 어떤 움직임은 보수 공화당뿐이 아니고 살짝 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중도층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되게 보면은 이렇게 되게 극단으로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미국이. 근데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통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 둘 중에 한 명이 된다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새로 대통령이 된다면 누구든 간에 통합된 미국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 사실 이거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선거에서 진 패자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예요. 패자한테 필요하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저는 사실 미국 정치에서 진짜 제가 좋아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패배한 후보가 승복 연설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 네. 천화도 하고. 네. 아유, 난 그거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게 하고 싶어서 그걸 했겠어요. 그건 사실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럼요. 미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겨내고 웃는 얼굴로 승복 연설을 하는 게 이제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전통 같은 거였거든요. 뭐 예를 들면 2000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그리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알 고어였죠. 그 전직 이제 부통령이었고. While we yet hold and do not yield our opposing beliefs, there is a higher duty than the one we owe to political party. This is America, and we put country before party. We will stand together behind our new president. In an American election, there are no losers. Because whether or not our candidates are successful, the next morning we all wake up as Americans. This is an historic election, and I recognize the special significance it has for African Americans and for the special pride that must be theirs tonight. We must accept this result and then look to the future. Donald Trump is going to be our president. We owe him an open mind and the chance to lead. 그런데 이 2020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행 버렸죠. 관행을. This is a fraud on the American public. This is an embarrassment to our country. 그러니까 승복 연설을 하는 전통이 124년간 이어져 왔는데 거기서 딱 끊긴 거예요. 지금. 알바에. 원래는 취임식에도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안 보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패배한 후보가 다시 한번 승복 연설하는 거를 꼭 보고 싶어요. 저는 그게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말 뭐 미국 대선의 관전 포인트를 1시간 안에 담는 게 너무 어려울 정도로 저희가 다룰 얘기들이 많은데 대선에서 가장 관심 가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정책들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가장 관심 있었던 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막 공장 짓고 한 것들이 그 소위 말해 인플레이션 법안, 그 IRA 법안 때문에 뭐 배터리, 뭐 우리 뭐 삼성, 뭐 현대 다 가서 공장 지었는데 그거 트럼프가 폐기한다고 자기 대통령 되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 진짜 폐기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되면? IRA가 Inflation Reduction Act잖아요. 액트는 법이에요. 법은 의회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이거 안 해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국방수권법이라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미국 국방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뭘 해야 되고 어떤 거를 뭐 증강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얼만큼의 예산을 여기다가 쏟는다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씩 통과를 시켜요. 국방수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철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 더 내라고 그러고 막 그래. 네. He said South Korea pays for 50% of the personnel costs for U.S. troops. How much percent? 50%. 50. Why not 100%? Look, we're policing all of these countries. They're not paying us. 근데 미국 그 의회에서 이 국방수권법에다가 주한미군을 28,0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를 조항을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2024년 11월 5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동시에 미국의 연방의회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의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대통령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잖아요. 그렇지만 국내 정치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정치의 요체는 연방의회다. 저는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막 주도를 하고 독자적으로 하고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Separation of powers. 맞아요. 그런데 외교 정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좀 파워가 있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미국이 어떤 외교 정책을 하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느냐 이것도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달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미국 대선 국면에서 뭔가 이 대외 과제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한반도, 뭐 북한 비핵화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아주 밑에 있다고 전 보고요.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1위는 무조건 중국입니다. 그렇지. 이거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습니다. 네, 중국이 더 올라와서 패권에 도전하는 일은 없게 해야 된다. 제일 위협적인 존재.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임기에 뭐 관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중국을 때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조금 터프하게 때린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바이든 행정부 같으면은 조금 정교하게 때린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정교하게. 뭐 우리가 수출 통제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첨단 기술이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둘 다 비슷한 기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타이완 선거 얘기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어떤가요? 사실 이거는 두고 봐야 돼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타이완 지켜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뉘앙스의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뭐 때 돼봐야 하는 거지 그거는 솔직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뭐 꼭 대만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군사적인 개입은 하여튼 뭐 일체 다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만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불안할 수도 있죠. 어렵다. 예측 불가예요. 근데 그러면 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랑 이제 하마스 전쟁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사실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예요. 중동 국가에서 미국이 어떤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탄야후 총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스라엘은 미국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이 미국 대사관을 원래 텔아비브에 있던 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잖아요. 상징적으로. 네. President Trump is making history. We are deeply grateful for his bold decision. 거기다가 딱 대사관을 옮겨버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중동 국가에서 난리가 났고 이제 네탄야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은 굉장히 좋아했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도로 안 옮겨요. 그냥 냅두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정책이 크게 변한다기보다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중동 국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취임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선택했던 순방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빈살만 왕세자랑 굉장히 좋아하죠 서로. 성격이 잘 맞을 것 같네요. 왠지 맞을 것 같은 성향이에요. 부자끼리. 부자여서 맞는 거구나.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에너지 때문에 문제 생기고 유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때 막 만나려고 하잖아요. 네.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홀대했지.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중동 부분에서는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우리의 관심사지만 네. 그 외 다른 국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쌤, 뭐 그래도 역시 가장 큰 또 관심 중에 하나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뭐 해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지난번에 말하는 걸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군대 보낼 필요 없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뭐 24시간 안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큰 소리를 빵빵 치던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된다고 순식간에 이 종식이 될 수 있을까요? 하하. 순식간에 종식은 안 되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한다면 가장 불안에 떨 수 있는 사실 미국뿐이 아니라 유럽 국가에서도 좀 지쳐하고 있어요. 많이. 2년 다 돼가잖아요. 근데 전선이 교착이 돼서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어느 한쪽이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요즘은 뉴스에서도 잘 못 봐요. 네. 또 시선이 이스라엘 거기 쪽으로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는 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워낙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외교 문제가 진짜 많이 변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네. 이제 휘둘릴 것 같긴 아니 합니다. 했던 거를 또 다 되감을 거 아니에요, 바이든 몇 개는 되감는 것도 있고 어떤 거 더 세지기도 더 하고 세지기도 막. 하고. 아. 근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함께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좋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있었고 약간 우리가 야 이제 좀 따뜻한 정세가 펼쳐지는 거 아니냐, 남북 관계나 이런 것들이 남북 대화도 좀 하고 좀 이산가족도 만나고 막 기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되면 그때로 또 다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글쎄요, 김정은 트럼프 뭐 회담 생각하고 옛날같이 좀 훈훈한 그런 뭐 바람이 불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이 굉장히 도발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ICBM 같은 것도 뭐 여러 차례 지금 발사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2017년을 생각을 해보면 한참 이제 북한이 도발했을 때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Fire and Fury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강한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더 큰 핵미사일 있다고. 너만 형 있냐? 나도 형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내 책상 위에 더 큰 빨간 버튼이 있다. 이 버튼 작아. 이렇게 아주 유치한 말. 어쨌든 우리가 이 선거를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의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그럼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미국의 외교 정책은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라든지 방법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제 생각에 방향은 똑같아요. 네. 지금 미국한테 가장 급선무는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이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게 가장 커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한 20년 전 같지는 않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버든 쉐어링이라고 하죠. 우리 책임을 같이 좀 부담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어느 편인지 일단 확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갈 때 책임을 좀 분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외교에서 굉장히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일단 한국은 일단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선진 그 민주주의 국가 그룹에 속해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던질 수 있는 어떤 이상, 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어떤 메시지, 가치 이런 거를 추구하는 외교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우리의 외교 정책이 변하는 이제 미국의 정책과 함께 가면은 참 좋을 텐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2024 미국 대선. 이번 대선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를 여는 그런 장이 되길 희망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